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있으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 어느 쪽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번 주는 2차 전지 장비 업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최근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을 완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주로 언급드렸던 주제들과 종목들이 최근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비 업종에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장비 업종의 주가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2차 전지 업종에서도 투자가 늦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장비주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2차 전지 내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들 오늘 계속해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비주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에 일단 2차 전지의 추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최근 2차 전지 경우에는 작년에는 주가 계속 등락을 보이다가 네. 2월부터 이제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전체 업종 거의 역사적 고점까지 온 상황이고요. 일부 소재주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황이죠. 이 최근 2차 전지 이 섹터에서 핵심 이슈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업스트림 확보와 국산의 이슈가 중요한데 여기에 광물 확보 및 정제시설 확보와 관련해서는 테슬라 배터리 대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된 국내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 고려한 LG화학이 있을 것이고요. 전구체가 현재 중국에서 90% 이상을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산화하는 게 중요해서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유럽 CRMA가 3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고 2월 27일에는 한국에서도 국가 핵심 광물 대책 발표를 함으로써 국가적인 사안으로 급부상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와 4680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LNF가 24년, 25년 2년간 3.8조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테슬라에 직납을 할 수 있는 소재 업체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최근에 SKC의 동박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680 배터리에는 실리콘 응급제 첨가량을 늘리게 되는데요. 현재도 파나소닉을 통해서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실리콘 파우더를 공급하고 있는 이녹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건식 공정에 대해서 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CNG 도전제를 양산하고 있는 나노 신소재와 건식 코터를 개발하고 있는 PNT, CIS에 주목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삼성의 SDI 밸류 체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중요하죠. 드리고 네.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10년 동안에 40조 원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스텔란티스 물량이 향후 SDI 쪽으로 상향될 것을 의미하고요. GM하고 최근에 50기가와트 최대 북미 지역 조인트벤처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 부분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MW와도 북미 지역의 조인트벤처 설립이 예정되어 가시권에 있는 만큼 삼성의 SDI 밸류체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원통형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인 상신 EDP, 신흥 SEC, 테이펙스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를 통해서 신규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신규 비즈니스로 확장될 수 있는 동지세미캠과 한솔케미캠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에코프로가 주가가 강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구체 내재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까지 부각되면서 에코프로가 시장의 주도주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오늘 급등 출발을 했다가 약간 차익 실현인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을 연출했다가 지금 또다시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데 이렇게 소재주들이 시장에서 2차 전지 내에서는 가장 먼저 갔잖아요. 그 이후에 장비주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난주 중후반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주가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개인적으로 소자 섹터와 장비 섹터의 주요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산 흐름을 차트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2차 전지 업종이 고점을 기록한 게 물론 지금 경신을 했지만 2021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합산 시총을 100으로 기준을 놓고 소재 섹터에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NF, SKC, 나노 신소재 5개 종목을 살펴보았고 장비 섹터에는 SFA, PNT, CIS, 하나기술, DENT 5개 종목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우선은 소재 섹터와 장비 섹터의 차트 흐름은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작년 초
작년 초죠.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먼저 크게 상승했었던 소재 섹터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이후에 다시 급반등을 했는데 이후에는 소재 섹터와 장비 섹터가 상대적으로 이제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2월부터는 소재 섹터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 섹터와 장비 섹터가 주가 괴리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생각되지가 않고요. 따라서 이러한 순환매 흐름에서 지난주 목금부터 장비 섹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이제부터는 장비주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투자 시점을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키 맞추기 전략 이외에 장비를 주목해야 하는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2차 전지 장비 섹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5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 이제 자료를 보시면 2023년은 신규 수주와 실적 개선이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원년입니다. 즉 제가 자체 계산한 20개 정도의 장비 업체들의 신규 수주를 더해 보니까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은 신규 수주가 58% 정도 급성장을 네. 했더라고요. 반면에 매출액은 21년 대비해서 22년은 26%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이유가 신규 수주가 작년 하반기에 좀 올렸다는 점, 그리고 매출액이 올해로 좀 이연됐다라는 점. 그렇게 보면 올해는 매출액과 신규 수주까지 몰리게 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발주 규모를 보시면 21년에 한 100기가와트 정도, 22년이 160기가와트 정도였는데 23년이 되면 325기가와트 정도의 발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LG 엔솔이 140기가, SK온이 144기가, SDI가 36기가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SDI가 조금 더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수주를 받게 되면 이 부분 또 내년의 매출로 인연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의 매출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24년의 발주 규모가 23년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셀 3사의 높은 입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대규모 조인트 벤처가 설립되는 상황에서 SDI의 GM 조인트 벤처 설립 외에도 LG 엔솔과 현대차의 조인트 벤처, SDI의 BMW와의 조인트 벤처 등 여러 조인트 벤처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26년에 양산 예정인 이러한 업체들의 조인트 벤처를 위해서는 내년에 대규모 발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으로는 내년에도 발주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매출이 이연된 상황에서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감소된 측면이 있었고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마진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 매출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와 함께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안정되면서 마진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정되면은 장기적으로 성장 기대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여기에 성장 기대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셀 3사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 내재화, 즉 자동차 OEM사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내재화하기 위한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유럽 신규 셀 업체들이 최근에 수율 문제를 겪고 있지만은 결국은 양산에 성공한 업체들이 양산 장비는 한국 업체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테슬라 배터리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갈수록 이 배터리는 수율과 안정성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소재에서 혁신을 추구해 왔지만은 소재 이상으로 장비에서도 혁신을 위한 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를 통한 장비에서 기술 개발과 마진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금 좀 그러한 길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진도 개선되고 실적도 상향되고 긍정적인 장비주에 있어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비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또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장비주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3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국내 셀 3사에 모두 납품이 가능한 업체거나 해외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턴키로 공부할 수 있는 업체라고 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수주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한 투자 포인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3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기술 경쟁력이 높은 기업, 고객사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기업, 높은 마진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을 보면 전국 공정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TNT, CIS, 윤성 FNC와 같은 종목들이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장비주가 주가가 터닝할 시점에서는 높은
수익률의 업사이드를 기록할 수 있는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해당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SK온보다는 LG엔솔과 삼성의 SDI 밸류체인에 주목을 하고요. 여기 LG엔솔의 경우에는 가장 규모의 캐파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D&T, A-프로, V원텍에 주목을 합니다. 삼성 SDI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예상되는 만큼 LG엔솔과 중복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들 종목들의 특징은 시가총액이 1,000억 초반에서 2,000억 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향후에 실적이 개선되고 수주가 급증하게 되면 주가 업사이드가 좀 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상 종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리면은요. DENT하고 V원텍인데요. 네. 둘 다 LG엔솔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비 업체입니다. 먼저 DENT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DENT는 노칭 장비에 특화된 업체입니다. 이 노칭 장비를 통해서 LG엔솔에 레이저 노칭기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노칭기는 프레스 노칭기 대비해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장비입니다. 현재는 프레스 노칭기에서 레이저 노칭기로 대체되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LG엔솔의 신규 라인들은 다 레이저 노칭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D&T의 독점적인 지위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LG엔솔이 향후 3년 동안 북미 지역만 한 80개 정도 라인 증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D&T가 한 개 라인에 대략 한 40억에서 60억 정도 수주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3년간 북미 쪽에서만 LG엔솔 쪽에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V원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V원텍은 머신 비전 기반의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검사 장비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V원텍은 제트 스태킹 방식, 여기에서 검사 장비에 독점을 하고 있고요. 네. 해당 이런 검사 장비 말고도 V원텍 밑에는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숨겨진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로봇 사업의 가치 혹은 2차 전지 이런 장비 업체로서의 가치가 모두 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초반 정도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 업사이드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PER 측면에서 보더라도 약간은 PER이 앞서 말씀해 주신 DENT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네요. 유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즘 관심이 많은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